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평소에 댓글이랑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향인 청취자분께서 아주 조용히 잘 듣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압류. 예, 흔적은 없지만 조용히 조회수를 올려주시는 조각님들께도 늘 항상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제가 지난주에 애플 팟캐스트랑 유튜브 업로드를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녹음을 끝내고 편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냥 내가 음성을 영상화해서 그냥 내가 평소에 영상 올리듯이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있기 전에 유튜브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있었단 말이야.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게 2021년인가 22년인가 그때쯤에 내가 팟캐스트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할 때였어. 이게 조금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까 뭔가 지금이랑 안 맞는 내용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궁금하시면 들어보셔도 되고요. 여튼 그렇게 유튜브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몇 개 올렸던 게 있었는데 그냥 그때처럼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리면은 되긴 되겠더라고.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66100 운영하시는 지양님도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레이디스 팟캐스트라고 하고 계시는데 여쭤봤어요. 지양님 유튜브에다가 팟캐스트 올리시잖아요. 그거 혹시 이렇게 자동으로 연동시켜가지고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놀이 삼아서 한 개씩 제가 직접 올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새삼 또 내가 참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한꺼번에 올리려고 보니까 120회까지 온 상황이잖아요.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할 거였으면 애초에 팟캐스트 시작할 때부터 유튜브도 같이 이렇게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일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한 개씩 하면은 괜찮은데 120개 밀린 거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제가 RSS라는 걸로 연동을 할 수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연동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결국에는 RSS 오류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시간이 될 때 한 개씩 수작업으로 좀 올려볼까 합니다. 아마 초기 때 방송들은 음량 조절도 조금 해야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내용 수정은 아마 못할 것 같고 영상화해서 유튜브 쉬지 않는 주둥아리 재생 목록에다가 올릴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때 또 이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청취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다른 플랫폼을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저도 이렇게 머리를 조금 굴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피드백은 정말 제가 항시 감사히 잘 받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이번 주에 저에게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평일은 그냥 영어 학원을 갔다 왔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 저한테 가장 큰 이야기거리일 수 있는데 일단 1월 18일 토요일은 팟캐스트 비밀보장 500회 기념 카페가 무려 어로드 커피에서 열렸습니다. 와! 비보쇼 기념 카페를 할 때에는 비보쇼가 열리는 공연장 근처에 그냥 일반 카페를 빌려가지고 기념 카페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약받는 게 없어가지고 어로드 커피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쉬지 않는 주둥아리 100회를 함께 해주셨던 볼빨간 지천명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어 원래. 근데 갑자기 집에 아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갔다 왔고요. 저는 어로드가 10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문 열기 한 10분쯤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이미 저의 시야에 있는 땡땡이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1등이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냥 뒤에 대충 서 있었는데, 어로드 커피나 은희새끼에서 이벤트 할 때마다 뵙는 담당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줄 서 있는 땡땡이들한테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안에 들어와서 대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얼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당자분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근데 제가 그 하남 스타필드 은희새끼 팝업 때부터 계속 뭔가 이벤트를 할 때마다 그 담당자분이랑 좀 마주치다 보니까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서로에게 또 인사도 했어요. 저는 관종이기 때문에 또 알아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요즘에 은희새끼 라이브 가끔씩 보면은 그분이 이제 막 홍보 이런 거 하시거든요.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사실 근데 저는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어로드 커피에 가면 저는 그냥 항상 1층에 제가 앉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1층 2인석 자리에다가 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저보다 일찍 오신 분들이 먼저 주문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주문 다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커피를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어로드 커피의 그 시그니처 어로드 커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끔씩 이제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땡땡이들이 오픈 시간보다 더 먼저 막 대기를 하고 좀 일찍 입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약간 준비하시는데 조금 세팅 시간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쇼케이스에 디저트류도 안 꺼내져 있고 그랬는데, 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음료 하나로는 절대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지금 딸기 케이크 먹을 수 없나요? 라고 하니까 지금 꺼내놓으면 2,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면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결제를 하고 진동배를 받고 그냥 1층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처음 뵙는 땡땡이 분께서 저한테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혹시 성은이 정수리님 맞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나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맞는데 누구세요? 이랬더니 우리 땡땡이들 모여있는 단톡에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다 그러고 막 인사를 나눴어요. 그 특전을 얘기해야지. 어로드 커피에 1월 18일, 1월 19일에 방문하는 땡땡이들한테는 비보 500회 기념 카페 특전이 있었어요. 이제 일단 땡땡이라고 오시는 모든 분들, 인증하시는 분들은 기본 특전으로 컵 홀더랑 스티커 4종 세트를 드리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선착순 50명한테는 3,000원 할인이랑 랜덤 키링이랑 그리고 은희 언니, 수기 언니의 귀여운 증명사진이 이제 추가로 증정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1등이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다 했지만 어쨌든 50명 안에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했던 거고, 그래가지고 50명 안에 들었으니까 3,000원 할인 기본으로 받고 그리고 랜덤 키링이랑 증명사진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또 자리에 있었는데, 원래는 지천명님이 없이 제가 혼자 가는 거였어가지고 혹시나 심심하면 책이나 읽어야지 하고, 또 이제 제가 어로드에 갈 때마다 책을 이렇게 잔뜩 싸서 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저한테 인사를 해주신 그 땡땡이 분이랑 노느라 책은 한 글자도 읽지 않았어요. 사실 그분이 아니셨으면 저는 1층만 구경하고 그냥 2층에 안 올라가 보고 집에 왔을 것 같은데, 혹시 2층에 가보셨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어로드에 가면 1층만 앉았다가 가니까 2층을 생각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 뵙는 분인데도 뭔가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합석을 했고, 그리고 못다한 구경도 좀 더 하고, 어로드에서 있었던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박주스 이벤트나 브루키 이벤트나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있었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은 수기 언니 차가 들어오길래 혹시 언니 차에서 내릴까봐 이렇게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매니저님만 내리셔가지고 수기 언니는 이미 올라가셨다, 뭐 이런 하여튼 되게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또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약간 습관이 된 게 항상 좀 약간 저 혼자 말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제 얘기를 듣다가 좀 지치거나 힘드시면 꼭 얘기를 해주셔라. 저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혼자 떠드니까 귀에서 피가 나시면 꼭 얘기를 해주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땡땡이 분은, 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콘서트도 올콘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냥 제 성격상 기념 카페를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한다라고 하면 이틀을 다 참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그분이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 제가 내일은 동덕여대 집회가 있어가지고 못 오기 때문에 오늘 온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여성의제나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 해봤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말을 해놓고 약간 아차 싶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땡땡이 분께서, 아, 저도 동덕여대 집회 봤는데 참석은 조금 어려워가지고 후원금을 좀 보냈어요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뭔가 남들 앞에서 우는 거를 스스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웃기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머릿수를 보태러 갑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백수가 된 지도 조금 되기도 했고, 실업급여라고, 나오는 게 월세 내고 뭐 고정비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가지고,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머릿수 보태러 가는 거였는데. 어쨌든, 좀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공통 관심사, 공통 주제가 좀 잘 맞다 보니까 그분이랑 엄청 진짜 재밌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10시 오픈하자마자 들어가서 11시, 12시, 1시까지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그분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닌데도 멀리에서부터 오로드 이 기념 카페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서울 오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오시는 김에 뭐 오로드로 오시던지 아니면 마반장에 가고 싶다 이러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래 또 거기에 게시판 같은 곳에 이제 축하 멘트 같은 거를 쓰는 공간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좀 잘 뭐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언니들 앞에 가면 맨날 사랑해요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그 게시판에 종이가 엽서 사이즈여가지고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땡땡이 분이 쓰려고 이렇게 펜하고 챙겨 오셨길래 그럼 나도 쓸까? 해가지고 이렇게 한자 또 관종답게 송리 정수리 김숙 보조개 다녀감 그리고 언니들한테 막 1000회 2000회 뭐 만회 2만회까지 해주세요 뭐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진심이고요. 팟캐스트 비밀보장 500회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축하를 하고 우리 은희 언니랑 수기 언니가 이제 500회 했으니까 천년 만년 계속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힘이여 솟아라 빠숑 맨! 이제 제가 그렇게 어로드에 갔다가 이제 3시에 수원에 친구 집들이가 있어가지고 1시에는 일어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땡땡이 분도 마침 3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 비슷하게 일어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우리가 1시에 일어나자라고 말은 했지만 1시에 바로 못 일어날 거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한 10분쯤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약을 하면서 빠이빠이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딱 갔는데 아니 그 전화번호도 한 장 안 써있는 렌트카가 제 차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번호가 있으면 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빼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남의 차를 막아서 주차를 해놓고 전화번호도 안 써놓다니 약간 좀 띠용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어로드에 들어가가지고 직원분한테 전화번호가 없는 차가 내 앞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직원분이 이제 차 번호 확인하고 2층에 가가지고 혹시 이 차주분 계시나요?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젊은 남자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차를 뺐고 이제 제가 다시 차를 빼서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들이에 5분 늦었습니다.
가뜩이나 길이 막혀가지고 좀 아슬아슬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게 저의 철칙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늦는다는 게 확인이 된 시점에 나 늦을 것 같음이라고 이제 그 집주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길 막히는 모양으로 봐서는 진짜 한 30분 늦을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 해가지고 친구 집에 들어가니까 아는 얼굴들이 와 있어가지고 좀 반가웠고, 그리고 집주인이 해준 맛있는 간식과 저녁 밥을 먹고, 이제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던 그 친구들을 다 태워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또 일찍 왔다고 생각은 했는데, 집 정리를 대충 해놓고 또 씻고 나니까 11시, 12시.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평소처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볼 여력이 없어가지고 앉지 못하고 바로 누웠는데요. 여기서 약간 제가 이제 친구 집에서 노느라고 카톡이 이렇게 막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누워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훑어보다가, 정신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하나 보였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정신적인 타격을 좀 입어서 그런지 갑자기 또 몸이 으슬으슬하고 아프더라고요. 뭐 외출을 하고 와서 몸살이 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정신이 아프면 그게 그대로 몸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내내 울렁거리는 속을 붙잡고 화장실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잠도 거의 못 잤고, 자려고 눈을 꼭 감았는데 눈을 뜨면 뭐 10분 지나 있고 20분 지나 있고 1시간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다 되어서 1시간, 2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동덕여대 집회에 다녔습니다. 오늘 일요일 1월 19일입니다. 일단 동네 친구들이랑 지하철에서 만나서 같이 갔고요. 근데 사실 지역만 똑같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단톡에 모여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갔다 온 건데, 만나고 보니까 한 분은 이미 지역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도 굉장히 반갑게 만났고요. 제가 이제 위드 늑대 그림이 그려져 있는 패딩을 입고 나갔는데 그거 보고 바로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출발은 그렇게 셋이서 같이 했는데, 국회의사당역에 내려가지고 그 시위 참가자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쑥 갔더니 여기저기에 아는 사람 막 인사하고 막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3명이 다 갈갈이 찢어진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제일 웃기면서도 좀 놀라웠던 게, 저는 이제 집회 대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안 끼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인사를 못하면 너무 아쉽잖아.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마스크를 안 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전부 다 막, 왔네요 이러면서 지난 시위 때 만났던 분들도 막 뵙고 이래가지고, 반가워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희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목소리가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딱 돌아봤을 때, 마스크 위에 눈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대구 사람인데? 오늘 위드 대절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라고 물으니까, 얼마 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또 우리 집이랑 가깝더라고. 근데 제가 이분이 왜 유난히 또 이렇게 반가웠냐 하면, 그냥 위드 사람이 아니고, 사실 제가 위드 고인물이긴 한데, 위드 옛날 사람들만 알고,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잘 몰라요. 진짜 나는 그냥 말 그대로 고인물, 오브 고인물이라서 옛날 사람들만 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말 그대로 나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셨던 위드 고인물이거든요. 그 어느 정도 고인물이냐면, 우리 위드가 생기고 대구에서 첫 정모를 했을 때 만났던 그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저랑 약간 성격이 조금 많이 다르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편인데, 이분은 또 차분하신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실컷 떠들고 있으면 엄청 잘 들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을 때도 가끔 시간이 맞으면 따로 만나가지고 마라탕도 먹고 했었는데, 서울에서 보니까 또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록 몸은 서울에 와 있지만, 결국 히미스타의 그 페미니즘의 뿌리는 위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위드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위드 시니어 분 중에서도 한 분이 대절버스로 같이 올라오신다고 해가지고 사실 마음이 조금 더 쓰였어. 근데 이제 저희 시위 대열에서 자리가 돌아보면 보이는 정도로 가깝게 배치가 되셔가지고 되게 인사도 나누고 간식도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막 껴안고 난리도 아니었어. 너무 반가웠어. 그래서 원래 집회가 2시부터 5시까지 한 3시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뭔가 문제 없이 좀 순탄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상 시간보다 한 10분? 15분 정도 일찍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위드 사람들을 혹시나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위드 단톡방을 봤다? 근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집회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을 거니까 어디로 모이세요? 라는 공지가 뜬 거야. 아, 나도 위드 사진 찍어야지. 나도 위드인데 찍어야지. 이러고 막 이제 위드 쪽으로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 가는 길에 여성의당이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왠지 위드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 위드 고인물 저랑 같이 있었던 그분이랑 여성의당 사진을 먼저 찍고 가자. 먼저 찍는 데부터 찍고 가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여성의당 단체 사진을 2번 찍었고요. 첫 번째 사진은 맨 앞에서 찍었고 두 번째 사진은 뒤쪽에서 찍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어쨌든 현수막을 잡고 있는 노란머리가 접니다. 근데 또 여성의당 사진을 다 찍고 나니까 여성의당 당원분들 중에서도 위드랑 같이 지역에서 버스 대절을 같이 해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결국에는 여성의당 사진 다 찍고 그 인원들이 저희 위드 사진 찍는 곳으로 우르르 이제 또 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중복으로 위드, 비호, 파동이랑 또 같이 사진 찍고 이랬습니다. 근데 뭔가 또 되게 위드 어쨌든 내 소속이라서 멋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진짜 위드가 큰 일을 한 게 대구, 부산, 광주에서 좀 손쉽게 올라올 수 있게 무료 대절버스를 위드에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진짜 감사했고 버스에 탈 인원들을 모집하느라 고생해주신 위드, 비호, 파동 그리고 트위터 사람들 정말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는 진짜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되게 열받는 게 아닌 이상은 수제 트윗을 잘 쓰지 않는데 이 무료 대절버스에 인원을 꽉꽉 채우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이 버스 홍보를 좀 이렇게 막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버스를 가득가득 채워서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 와중에 진짜 정말 이렇게 집회를 해서 마음 먹고 한번 올라와야 볼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위드 친구들 그리고 광주 친구들 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광주 친구들이 진짜 위드 친구들보다 더 보기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워낙에 또 사람을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인사를 못 드렸는데, 희미님! 하고 이제 아는 척을 해주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를 한번 가야 되는데, 저 2월에 광주 한번 갑니다. 혼자 가는 건 아니고, 그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광주분들이 제가 아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월 초쯤에 광주에 갈 예정이 있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광주에 살고 있다. 아니면은 광주에 갈 수 있다. 아니면은 내 친구가 광주에 있다. 이러면 제가 2월 초쯤에 광주에 갈 거라는 얘기를 넌지시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그 행사가 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찾아오시겠죠? 어쨌든 제가 그게 확정이 되면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2월 9일 맞나요? 일요일에 갈 예정이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3시간 정도의 집회와 단체 사진 촬영까지 잘 끝내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사실 아침에 국밥을 한 그릇 뚝딱 먹고 나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때로부터 한 6시간쯤이 흘렀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저는 사실 2시간만 지나도 배고픈데 집회하느라 배고픈 것도 모르고 지나간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 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성의당 저녁 식사 모임에 같이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성의당에서 한 15자리 정도를 예약을 해두셨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되어서 안쪽부터 이제 차곡차곡 자리를 채워가지고 앉았는데요. 홀이 넓은 데를 예약을 해놓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님이 되게 붐비는 시간이 되기 전에 가가지고 좀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저는 이제 오랜만에 만난 저의 위드 고인물 친구랑 같이 앉아가지고 나머지 두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주십사 하고 계속 손짓을 이렇게 했어요. 두 분 빨리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네 자리를 채우고 이제 식사가 나오는 동안에 네 명이 같이 이제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진짜 오늘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저보다 말이 많은 분과 함께 앉아가지고 정말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팟캐스트에도 나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려놨는데, 제가 이제 제 팟캐스트 이름 쉬지 않는 주둥아리다 요것만 말씀을 해드리고, 혹시 그냥 아무 때나 얘기하고 싶은 거 생기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셔라 막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도 SNS도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 바닥에 있으면 언젠가는 또 만나겠죠? 근데 제가 진짜 오늘 집회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제가 어제 친구의 집들이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동덕여대 사안이 그냥 동덕여대만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이 동덕여대가 무너지면 다른 여대들도 줄줄이 다 무너질 거고, 그러고 나면 공학대학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대가 공학으로 전환이 되니 많이 하는 거겠지만, 여대들이 무너지는 순간 공학대학들은 또 다른 사안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점점 인권을 말살하는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제가 집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는 동덕여대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른 여대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생도 아닌데 너는 이제 대학이랑 상관없는 나이가 아니냐. 근데 저는 이 집회가 그냥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를 한 거거든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그냥 최근에 이슈 중에 대한통운이었나? 그 배송 업무를 주 7일 시키겠다. 근데 오늘 그 트위터를 보니까 이미 주 7일 배송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그게 대한통운 다니는 노동자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한 업체가 주 7일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연결된 다른 업체들도 쟤네들 주 7일 하더라, 우리도 주 7일 하자, 그렇게 스멀스멀 다 따라 할 거예요. 그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나요? 아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유기적인 거라는 거를 저도 최근에 와서야 깨닫게 됐어요. 근데 뭐 집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 집회에 대한 내용을 뭐 100%다 알고 가느냐? 아닙니다. 저도 사실 자세한 거 다 몰라요. 그냥 저는 동덕여대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회에 나간 거예요. 진짜 아주 작은 관심만이라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녹음 시작할 때 시위하고 온 것 치고는 목 상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목이 지금 너무 아프네요. 보통은 시작할 때 목이 아프다가 말을 하면서 점점 풀려가지고 괜찮아지는데, 오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무리를 좀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시작된 저의 정신적 몸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폭력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다시 또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녹음을 하고 바로 누워버리면 편집을 내일 해야 되잖아요. 학원 갔다 와서 편집을 할 시간이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피곤해가지고 편집을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녹음을 하고도 기력이 조금 있으면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2년 넘게 팟캐스트 하면서 펑크 안 낸 거 하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끌고 오고 있는데, 펑크는 절대 내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강님들도 전부 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본인의 생활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내일 영어 학원을 또 가야 되네요. 이제 일주일만 나가면 끝이랍니다.
네. 동덕여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겸사겸사 히미스타의 영어 공부도 응원을 해주세요. 진짜 못 해먹겠다. 팟빵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 팟빵 댓글로 난타나나나님께서 영어 공부 화이팅입니다 라고 써주신 거를 제가 봤는데, 진짜 영어란 자식 너무 어렵네요. 제가 이거 녹음하고 있는 사이에 오늘 그 위드 단체 사진 찍었을 때 영상으로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위드 대표님께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히 또 잠깐 다운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오셨던 거 기억나서 보내드렸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번 주에 있었던 커다란 이야기 2가지를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동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동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동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교육부는 방관 말고 조원영을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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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